충남 아산 진천에서 임시 생활을 하던 우한 교민 700여 명이 주말 사이에 전원 퇴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흘째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가운데 들려온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보수통합이 미래통합당으로 출범한 가운데 새보수당 정운천 의원이 한국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으로 입당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 빼고 투표하란 비판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와 또 칼럼을 내보낸 경향신문에 대한 고발을 하루 만에 취하했는데요. 후폭풍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서울타임즈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서울신문 손지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현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추가 확진자 나오지 않았어요. 다행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확진 환자는 28번째 멈춰 있는데요. 네. 7명 퇴원 이후에 현재 21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모두 안정적인 상태고요. 네. 한 명이 산소 공급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인공호흡기 치료를 할 정도의 중증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러니까 환자 한 명이 폐렴이 좀 있고요. 발열이 있는 상태로 산소 치료를 하고 있는데 어제보다 증상이 호전됐다고 해요. 그리고 산소 치료는 마스크를 통해서 산소를 고용량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 이게 인공호흡기 네. 이거랑 다른 겁니다. 이게 헷갈리신 분이 있는데요. 이거 다르고요. 저도 헷갈렸어요. 네. 이 환자는 자가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증은 아니라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누적 의심 환자는 오늘 오전 9시보다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는 388명 늘어난 7,214명이고요. 네. 격리 해제는 6,679명이고 또 535명이 검사 중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프닝에서도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지금 충북 진천 그리고 충남 아산 지역의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되었던 우리 우한 교민들 내일하고 모레 퇴소를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모두 그러면 나가실 수 있는 건가요? 네, 다행히 1, 2차 우한 교민들에게 모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했는데 네.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와서 네네. 내일 이제 차례대로 퇴소를 진행합니다. 네. 일단 내일 충북 진천에서 173명이 전원 퇴소하고요. 충남 아산은 내일 193명이 1차로 그리고 모레인 16일에 334명이 집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내일 정세균 국무총리랑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각 진천에서 또 진영 행안부 장관이 아산에서 퇴소하는 교민들을 환송할 계획이고요. 네. 이제 이분들이 중국에서 머무시는 분들이라서 네. 국내에 거처가 없는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교민들도 계시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 정부가 뭐 어떻게 거처를 마련해 주느냐 뭐 이런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 네. 다행히 각자 알아서 거처를 구해서 내일 모두요? 자, 내일 퇴소하면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일과 모레에 걸쳐서 진천과 아산에 있는 우한 교민들 퇴소하게 됩니다. 저희가 중국 우한에 계실 때 그리고 아산에 계실 때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실 때도 전화 연결을 해서 소식을 좀 들어봤었죠. 박종천 후베이성 청소년 농구 대표팀 감독 잠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감독님은 언제 정확히 퇴소하시나요? 저는 16일 날 오전에 퇴소합니다. 16일 오전, 그러니까 일요일 오전이겠네요. 네네. 어떠세요, 기분이? 뭐 감개무량하죠. 일단 네. 굉장히 어려운 곳에서 또 여기까지 오고, 네. 또 여기 와서 한 15박 16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격리 생활이. 그래도 무사히 좀 잘 마치고 네. 또 아무 탈 없이 가족품으로 갈 수 있다는 게 뭐 더없이 기쁩니다. 네, 가족분들도 굉장히 반가워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다 걱정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우한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네. 뭐 또 22일 날 시내까지 갔다 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스쳐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우한 우리 청소년 올림픽 센터에서 뭐 10일간 혼자 또 생활을 하다 왔고, 네네. 또 격리 생활을 하다 왔고, 또 여기 와서 뭐 한 15박 16일 정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모든 부분에서 뭐 다 또 걱정을 하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뭐 상당히 좋은 컨디션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 머문 모든 교민들 다 함께 퇴소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는 왜 이틀에 걸쳐서 퇴소를 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차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31일 날 도착을 했고요. 네. 그래서 한 14박 15일, 뭐 길게는 15박 16일. 그다음에 네네. 저희들은 1일 날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여기 숙소에 왔기 때문에 이제 하루 늦게 퇴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1차가 조금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퇴소를 하시게 된 건데 바이러스 검사를 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떻게 그게 이제 검사가 뭐 그럼 이게 음성인지 양성인지 뭐 이거를 보는 거였나요, 마지막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전체 다 체취 검사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마지막 나가는 게 어제 이제 내일 나가시는 교민들은 어제 했었고 우리는 16일 날 나가니까 오늘 오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내일 음성 판정이 나면은 모레 이제 다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조금 떨리시긴 할 것 같아요. 네네. 네. 퇴소하시면은 이제 뭐 대중교통이나 뭐 가족들 뭐 와서 뭐 혹시 뭐 데려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기 뭐 연고가 없으신 분들은 또 따로 어디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감독님은 뭐 가족이 계시죠, 여기 한국에? 네. 지금 저희 집은 그 이태원이고요. 여기서 가는데 각 권역별로 버스가 다 배정이 돼 있고요. 그렇군요. 설문조사에서 가는 부분 권역별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탑승하게 되면은 저는 남부터미널이나 또 강남터미널, 네네. 또는 서울역 이렇게 해서 중간에 자기 집이 가까운 데서 내려서 집으로 가면 됩니다. 그렇군요. 거주할 곳이 없는 교민들도 꽤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됐었는데 방금 소식을 들으니까 그래도 다 찾았다, 있을 만한 곳을 다 찾았다는 얘기가 들어와 있네요. 예. 지난번에 여기서도 설문조사를 다 했거든요. 네. 나가게 되면은 어느 곳에 있는지를 주소를 다 적어내라고 그랬는데 또 없으신 분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 설문지에 또 정부에서 거처를 또 만회해준다는 어떤 그런 질문지도 좀 있었거든요. 네네. 다행히 다 갈 수 있는 거처가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아산 지역 구민들도 격려 응원에 한 힘을 보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아산의 한 어린이가 보낸 편지가 공개가 됐는데요. 네, 그것은 지난주에 여기 아산에 있는 우리 교민들한테 아마 대표로 두 장의 이문 편지가 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문 편지가 이제 복사가 돼서 각 방에다 나눠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편지가 좀 읽어보고 또 어린애가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그래서 너무 좋아서 보관해놨다가 제가 좀 이렇게 언론에 좀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무슨 얘기가 적혀 있던가요? 조금만 알려주시면. 여기서 편하게 쉬셨다가 안전하게 가족 품으로 가라는 아주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저서 아주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마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아마 지네들끼리 이렇게 써서 이렇게 보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옛날 저희들이 초등학교 어렸을 때 국군장교 아저씨들한테 쓰던 이문편지 생각이 나서 참 많이 고마웠습니다. 그렇군요. 감독님도 이문편지 쓰신 세대군요. 저도 쓴 세대인데. 그럼요. 저도 이문편지 많이 썼죠. 그러시구나. 나가시면은 가장 먼저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래도 이제 중국에서도 기름진 도시락 좀 오랫동안 열흘 동안 먹다 왔고 또 여기 와서도 새끼 또 도시락을 또 잘 챙겨줘서 먹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집에 가면은 좀 따뜻한 집밥에다가 또 따끈한 된장국 김치찌개 이런 거에다 식구들하고 같이 있었던 얘기하면서 식사하고 싶습니다. 그럼요. 집밥이 최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근데 3차 전세기로 이제 입국을 한 또 다른 우한 교민들이 있습니다. 이천 국방어학원에 이제 입소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경험자로서 또 우리 감독님께서 응원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1, 2차보다는 3차는 더 우한 사태가 상당히 위중한 상태에서 이제 들어오셨잖아요. 상당히 걱정들이 많으셨을 텐데, 그래도 아마 못 오신 분들은 더더욱 좀 안타까운 분도 있지만은 오신 분들은 아마 비행기 타고 인천, 김포공항에 내리시고 이제 여기 숙소에 들어왔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안정적으로 모든 생활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루하루가 금방 가고요. 또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서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부분도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외국에서 나가서 살면 다 그 생활이 바쁘시잖아요. 네. 그 삶이. 네네. 타전이. 그래서 다 아침 새벽부터 고생들 하시고 회사 나가시고 고생했는데 한 번쯤 좀 늦잠도 좀 다 주무시고 편안한 밤 이렇게 되면은 다음에 15일이라는 날짜는 또 금방 지나가고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좋은 그 충전의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천에 계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계시면은 아주 좋은 일생생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네. 네. 감독님 무사히 퇴소하시게 돼서 저도 정말 기쁘고요. 돌아가셔서 가족분들하고 정말 따뜻하고 맛있는 집밥 드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종천 후베이성 청소년 농구 대표팀 감독이었습니다. 네,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중국에 계실 때 통화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네. 약간 좀 지친 목소리였는데 맞아요. 오늘은 밝은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한때는 라면 드시고 싶으시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커라리 그러시고. 네, 집밥. 네, 다른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취임 한 달을 맞았습니다. 정세균 총리. 이제 코로나19 수습 때문에 굉장히 바쁘신데요. 구설에 올랐다는 얘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남대문 네. 시장을 방문해서 상인들을 위로했던 것처럼 어제는 네네. 정세균 총리가 신촌 명물거리를 찾았는데요. 한 식당에서 정 총리가 웃으면서 요새는 좀 손님들이 적으시니까 편하시겠네라고 말을 했고요. 그에 대한 상인의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였습니다. 그리고 정 총리가 아마 조만간 다시 바빠지실 거니까 편하게 지내시는 게 좋아요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매장에서도 그간에 돈 많이 벌어놓은 거 가지고 조금 버티셔야죠. 어때요? 버틸만 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정 총리는 상인들에게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만 참고 힘내시죠라는 취지로 상인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이겠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로를 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부 야당도 정 총리의 발언을 비판했는데요. 새로운 보수당 권성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귀를 의심하게 하는 정세균 총리의 상인 조롱 발언은 경제폭망에 우한 폐렴 확산 이중고로 생계를 위협받는 상인들을 3번 죽이는 거다라고 비판했고요. 바른미래당 김정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바이러스만큼 세균도 문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닥친 절망적인 현실을 한낱 말장난거리로 생각한 모양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논평도 잠시 전에 나왔는데요. 그간 어떤 전후 사정이 있었는지 설명을 좀 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가 종업원에게 건넨 말, 아까 제가 얘기해드린 것처럼 요새는 좀 손님들이 적으시니까 편하시겠네. 네네. 이 발언을 했는데 발언을 한 식당 종업원이 정세균 총리가 쌍용에 근무하던 시절 인연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40년 만에 만나서 자신을 기억하고 있는 것에 반가워하면서 친근함을 표시하면서 요새는 손님들이 좀 적으시니까 편하시겠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설명에 따르면. 평소에도 줄을 서서 먹어야 될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 식당에서 쉴 틈 없이 일했을 식당 종업원에게 건넨 위로의 뜻이 담긴 말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전후사정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당이나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가 좀 감수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민주당의 반박도 나왔습니다. 예민한 때니까요. 또 네. 민감한 때고 사실은 좀 편안하게 위로를 차원에서 반 농담 반 진담으로 던지신 말씀 같은데 또 이건 또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갖고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네. 다른 얘기는 또 들으신 건 없으세요? 관련돼서? 특히 이 발언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미스터리하다고 다들 반응이 나왔던 게 왜냐하면 이제 일부 관료 출신들은 이런 말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 총리는 사실 지역구 활동의 거의 달인으로 그렇죠. 꼽히는 분인데 어떻게 이런 발언이 나왔는지 조금 의아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잠시 실수는 있는 거니까요. 또.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돌아왔습니다. 어제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요. 민주당이 경향신문 그리고 임미리 고려대학교 연구교수를 고발했었죠. 이걸 두고 이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낙연 전 총리가 민주당이 임미리 고발 취소 요청을 했죠. 지나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오전에 민주당이 고발을 취소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한 15분 정도에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주당 공보국 명의였는데
취하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요. 네. 임미리 교수가 특정 정치인의 싱크탱크 출신으로 경향신문에 게재한 칼럼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면서도 그러나 우리의 고발 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유감을 표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비판이 근데 가라앉지가 않고 있거든요, 지금. 네, 왜냐하면 이제 공보국에서 공지를 했지만 오늘 이제 공식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나 지도부의 어떤 발언이 하나도 없었고 또 보통은 이제 이런 일을 당 대변인이 직접 정론관에 와서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발을 하기까지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도 설명이 없어서 조금 이게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이냐 이런 비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또 정파라든지 정당에 따라서 반응들이 상당히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비판은 게 나오고 있고요.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많았어요. 이낙연 전 총리 말씀도 하셨지만 홍일학 의원도 그랬고 정성호 의원도 그랬고 김부겸 의원도 자신의 SNS에 비판을 좀 세게 했습니다. 세게 해서 정성호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오만은 위대한 제국과 영웅도 파괴했다라는 말로 비판을 했고요.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독재 시대를 거쳐온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권력이 겸허와 관용의 미덕을 잃는 순간 금세 알아채고 노여한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취재를 해보면은 쓸데없는 일을 했다. 그런 반응이 좀 많았고 세게 비판한 분도 있지만 당내 전반적으로 쓸데없는 일이었다. 민주당 측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부에서도 아프게 보고 있는 거죠. 네. 민주당이 아니고 임미리 교수에 대한 어떤 신상털이도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네티즌 사이에서 있다라는 얘기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요. 네, 민주당이 이제 어디 싱크탱크 이제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 출신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공격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임미리 교수가 자신의 SNS 계정에 자신의 인적 사항과 학력, 경력을 정리해서 올렸어요. 아이고. 자신이 공개를 했고요. 특히 안철수 의원 싱크탱크 관련해서는 누가 잘 아는 사람이 이름만 넣겠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 자신이 캠프에 나가지 않았다.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포인트는 그거는 아니죠. 어디서 일을 했던 간에. 그리고 만약 그게 정치적인 의도가 정말로 정치 쪽에 참여를 하고 있어 좀 문제시 됐다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시를 먼저 했다든지 혹은 선관위 측에 먼저 물어봤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빼먹고 민주당에서 먼저 고발을 한 것은 이낙연 총리도 말했듯이 지나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 공보국이 보낸 문자에서도 보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고발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사과를 하고 유감을 표명할 거면 굳이 이런 정치적 목적 얘기를 언급할 필요가 있었냐 이런 비판도 기자들 사이에 좀 나왔습니다. 기분이 나빴다면 사과는 할게 약간 이런 건가요? 뒤끝이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전 의원의 신당 돌고 돌아서 국민의당으로 왔습니다. 어제 우리 박정우 기자가 국민의당과 국민당의 차이가 잘 모르겠다. 국민의당은 됐는데 이거는 또 허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안 전 의원은 원래 이제 처음에는 안철수 신당을 당명으로 창당하려고 했는데 지난 6일에 선관위가 첫 번째 불허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국민당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제 선관위가 또 이것조차 안 된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 전 의원이 너무 화가 났죠. 전체적으로 다 이것까지 불허가 될 줄은 몰라서 오늘 아침에는 이제 경기도 과천 선관위를 직접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항의 방문을 하면서 요즘 아주 인기 절정의 트로트 태클을 걸지 마 영상을 트위터에 같이 링크하면서 이제 선관위를 향해서 우리 창당 작업에 태클 그만 걸어라. 이제 이런 심경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국민의당은 선관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2016년에 썼던 국민의당을 아마 당명으로 확정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과연 국민당과 국민의당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의 차이. 네, 그래서 이게 한 끗 차이. 그러니까 불허했던 예로 들었던 국민새정당 이것도 그렇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안철수 전 의원 측 입장에서 보면은 선관위가 너무 말씀하신 대로 태클 거는 게 아니냐 이런 입장이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안 전 의원이 오늘 선관위 앞에서도 마치 정당한 검찰 수사를 막으려는 것처럼 새로운 개혁 정당 탄생을 방해하고 있다. 이런 이제 항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김태우 전 수사관 있죠. 유재수 감찰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가 그리고선 청와대에서 나왔는데 통합신당이 지금 합류를 한 상태인데 그 전에 안철수 의원 측에서 제의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네요. 네, 이것도 경향신문 보도예요. 그러니까 임미리 교수가 칼럼 썼던 경향신문 이것도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네네. 임 전 수사관이 이 통합신당, 범보수 통합신당,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이름이 됐죠. 네. 여기에 참여한다고 선언하기 직전에 안철수 위원장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회동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안 위원장이 반문재인 연대를 강조하면서 김 전 수사관에게 영입 제안을 했다. 네. 이렇게 취재 결과를 보도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경향신문이 직접 확인해봤어요. 김 전 수사관에게 안철수 위원장과 독대한 것으로 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김 전 수사관은 제가 말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면 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경향신문은 취재 결과를 종합해서 회동한 게 맞다라고 보도는 했습니다. 그렇군요. 핫한 인물인가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반문재인 연대 그리고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볼 때 김 전 수사관이 매력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정운천 의원 이야기를 조금 했었는데 지금 새로운 보수당을 떠나서 미래한국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3억짜리 이적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축구 선수도 아닌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스토브리그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요. 네, 일단 정운천 의원이 오늘 미래한국당으로 가기 전까지는 미래한국당이 현역 의원이 4명이었습니다. 네네. 불출마를 선언한 한성교, 김성찬 그리고 의총에서 제명 절차를 거친 조은현, 이종명 이렇게 네네. 4명이었는데 5명과 4명의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이제 정당에 경상보조금을 지급을 할 때 5석이 안 되는 정당에는 2%를 주고요. 네네. 그리고 5석을 넘으면 5%가 전체 이제 금액에서 그렇게 배분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결과적으로 만약에 오늘 정운천 의원이 가지 않았으면 2억이 조금 넘는 돈을 받는 네네. 건데 정운천 의원이 가면서 5억 8천만 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3억짜리구나. 네, 그래서 이제 한국당도 오늘 아침에 이제 빨리 요거를 5명을 해야 네. 경상보조금 이제 기준을 맞출 수 있으니까 이제 네네. 그런 작업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는 굉장히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그렇겠네요. 일단 이종명 의원을 정말 5.18 망원 때는 꿈쩍도 안 하가 제명한 것도 너무 화가 나는데 1년 만에. 그렇죠. 네. 게다가 이제 국고 보조금까지 늘게 됐으니 그래서 민주당의 서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민의의 왜곡도 모자라 국민 혈세까지 훔치는 행동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세게 비판을 했네요. 저는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평화당 이쪽이 제일 억울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오늘 당명이 민주통합당으로 정해지고 뭐 다음 주 합당, 17일에 월요일에 합당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까지 합당이 잘 됐으면 교섭단체가 돼가지고 좀 돈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든 그래서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손학규 대표가 딱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안 됐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좀 아쉬울 것 같아요. 60억에서 80억 뭐 손해 본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니 해도 뭐니군요. 네. 지금 3930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제가 기억을 해요. 우한에서 오신 교민분이고 지난번에도 한번 문자를 주셔서 제가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14일간 잘 지내시다가 마침내 내일 귀가하신다고 하네요. 9살, 5살 아들을 보살피면서 2월 말 출산 예정으로 혼자 마음고생 많이 했을 아내 내일 저녁 함께 할 수 있어 좋습니다. 네, 퇴소하시는 것 정말 축하드리고요. 아내분하고 또 귀여운 아이들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서울타임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신문 손지은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안 좋은 소식부터 시작을 해야겠네요. 일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본 가나가와 현에 사는 80대 일본인 여성이 13일에 사망을 했는데요. 최근에 외국을 방문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해외 지역 감염으로 지금 사망한 경우가 됐습니다. 지난달 22일부터 이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해서 이번 달 1일에 폐렴 증세로 입원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사망을 한 뒤에 결과가 나와서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것으로 그때야 확인이 됐습니다. 네. 지금 필리핀, 홍콩에 이어서 중국 본토에서 발생한 세 번째 사망자가 됐는데요. 홍콩과 필리핀에서 사망했던 분들은 중국인이었거나 아니면 후베이 성을 다녀오신 분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일본에서 사망하신 이 80대 여성분은 이런 이력이 없기 때문에 일본 내
명의 감염 사례로 일단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분의 사위인 70대 남성도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걸로 확인이 됐어요. 이분은 도쿄에서 택시 운전사로 일을 하던 분인데 지금 어제 감염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도 지금 발병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 저장성을 방문한 이력이 없어요. 그리고 외국 손님을 태운 일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일본 정부가 지금 어디서 감염이 된 것인가를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좀 불안하겠어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자, 마카오에서 네.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많이 타격을 받았잖아요. 큰 타격을 입고 있어요. 네. 지금. 근데 지금 그래서 돈을 시민들한테 주고 있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네, 레이 와이농 마카오 경제금융장관이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는 대로 모든 마카오 영주권자에게 3,000 파타카, 우리 돈으로 한 44만 원이 충전돼 있는 카드를 지급하겠다. 이런 발표를 내놨어요. 지급이 된 이후에 3개월 동안 마카오 안에 있는 모든 음식점, 소매점, 식료품점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혜택이 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상한선이 설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우리 돈으로 한 4만 4천 원 이하로 최소 10번 넘게 좀 쪼개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생존을 돕겠다는 취지인데 이외에도 우리 돈으로 한 8만 8천 원 상당의 추가 의료 쿠폰도 지급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마카오 경제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맞아요. 홍콩에서 그 시기가 났을 때도 마카오는 좀 따로 움직였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으로 먹고 사는 곳이잖아요. 근데 지금 관광객이 오질 않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여기에 4일에 마카오 내에 있는 유명 카지노 호텔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9일까지 술집, 영화관 이렇게 18개 시설이 문을 닫은 상태예요. 그리고 홍콩과의 국경도 지금 다 폐쇄가 됐어요. 그쪽도 상황이 심각하니까. 그래서 지금 확진 환자가 마카오 내에서 10명이 나왔는데 마카오 정부가 엄격하게 입경을 통제하면서 어제까지 9일 동안은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들 굉장히 뭐 비상사태 같이 지금 뭐 조심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이게 지금 올라갔네요. 상원에. 네. 미국 하원에 이어서 미국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전쟁 수행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술레이마니 때문에 됐던 거죠? 지난달 초에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 의원이 이제 술레이마니 사살 직후에 발의를 했는데 대통령 탄핵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살짝 미뤄졌어요. 그래서 결국 13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추가 군사행동 취하기 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찬성 55대 반대 45로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상원이 통과시킨 결의안이 이전의 전쟁 권한법보다 조금 강화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의회가 전쟁을 선포하거나 군사력 사용을 구체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미군이 이란이나 이란 정부 또는 군대에 대해서 어떠한 적대 행위에 관여하는 것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군사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통보하면 됐는데 이 결의안에 따르면 이란과 관련된 군사 행동은 반드시 의회에서 승인을 먼저 받아라.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임박한 위협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하게 돼 있다는 예외 조항이 좀 있기는 합니다. 단서가 붙었어요. 이게 이제 월 파워 액트라고 해서 닉슨 대통령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전쟁을 하는 권한을 막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건데 해놓고 보니까 오히려 일단 먼저 움직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나 전쟁했어. 뭐 갑자기 뭐 좀 위험한 것 같아갖고 그냥 군대 동원해서 들어갔어. 딱 48시간에 알려주면 되고. 그러니까요. 60일 내에 그냥 뭐 그냥 딱 끝내버리든지 아니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미 들어가 있는 군대 빼오라고 하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힘들고요. 그래서 사실상 전쟁을 할 수 있게끔 권한을 더 준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막은 거죠. 근데 뭐 막았다고 쳐도 지금 뭐 임박한 위협이 있다 그러면 그게 임박한 위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여기 또 논란이 또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차피 거부권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하겠지. 지금 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서 결의안을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원은 공화당이 뭐 다수당이기 때문에 3분의 2까지 나오기는 힘들죠. 이번에도 8명만 찬성표를 던졌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막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례 없이 포근한 겨울 날씨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북반구가 대부분 그런데 남극 대륙에서도 지금
20도가 넘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달 9일에 기온이 영상 20.7도로 남극에 있는 시모섬이 이제 기온이 관측이 됐는데 네. 남극 대륙의 북쪽 끝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남쪽 바다 쪽에 인접한 곳인데 이게 아무리 남극 북단에 있다고 해도 남극 지역에서 관측 기온이 20도를 넘은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우와.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남극하면 영하 20도를 생각하지 영상 그렇죠. 20도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뭐 빙하 이런 걸 생각하지.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달 6일에 시모섬 인근의 에스페란사 연구기지에서도 18.3도를 기록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며칠 만에 기록이 또 깨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왜 그럴까 분석을 해보면 주변의 해류 변화, 엘니뇨 현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전문가들은 남극의 기온이 20도가 넘은 건 단기적인 영향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를 더 크게 만들어주는 걸 나타내주는 하나의 징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프랑스 정부 몽블랑의 훼손을 막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네. 어떤 훼손이 있길래 그런가요? 그러니까 몽블랑을 등반하는 사람이요. 여름 시즌에만 하루에 200~300명이나 된대요. 네, 그러니까 등반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등반객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여기가 훼손되는 사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버투어리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상한선을 좀 설정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몽블랑 인근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정상에 오르는 사람들 수도 제한을 하고요. 허가 없이 등반을 한다든지 아니면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네네. 이런 규정을 어긴 사람에 대한 벌금을 지금은 한 45,000원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는 192만 원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인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몽블랑 인근을 순찰하는 경찰도 더 늘리고요. 그 등반객들한테는 예약된 숙소가 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고 지정된 장비를 지녔다는 점을 이 경찰들에게 증명을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달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도 지금 뭐 눈이 녹아내리고 있고 뭐 그런다는 얘기가 있어요.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고. 네, 여기에서 가장 큰 빙하 이름이 메르드 글라스라는 곳인데 길이가 한 7.5km에 달하는데요. 이게 매년 8m씩 녹아 없어지고 있대요. 8m씩이나? 네, 굉장히 많이 없어지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이렇다라면서 여기서도 지금 굉장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또 무슨 뭐 허가 없이 등반하고 쓰레기 버리고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고 최근 사실 세계 유명 관광지에서는 이 오버 투어리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들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곳에 사는 분들은 이것은 나의 생활이고 일상인데 느닷없이 관광객이 와서 막 사진 찍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집값도 올라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상업시설이 들어서게 되니까 오히려 그 동네에 거주하시던 분들이 자꾸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또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좀 자제를 해야 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아유, 꼼보야님이 지금 돈가스 먹으면서 시청률 유지라고 아유 부러워라. 자, 초콜릿은 뭐 받지도 못하고 뭐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신 뉴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